마스터 말고 미스터 마켓 우리 김프로님의 순서를 한번 나는 가볼까요? 마스터 안 껴주더라고. 권수루까지만 껴줘. 에이. 자, 그 별로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사 그 타이틀 한번 넣어보실래요? 5억 불 영구채 조기 상환 불발. 흥국생명. 이번엔 흥국생불발 외화채 위기. 저게 그 이상한 저 타이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5억 불 영구채잖아. 영구채. 네. 영구채는 뭐예요? 내가 영원히 빌린다는 거거든. 네. 만기가 만기가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럼 뭘 상환을 하냐?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으로 치면 BIS 비율 같은 게 이제 저 그 생보사에는 RBC 비율이라고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금융회사니까 고객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고객이 뭐 인출을 한다 그러나 그러면 제깍제깍 돌려주지 않으면 이른바 게 뱅크런이고 뱅크런이 발생하면은 금융 시스템이 와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 비율을 관리하고 국제적으로 관리 체계 아래서 한국의 금융 당국도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것들이 비율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보험회사 기준으로 RBC란 말이에요. 컨티뉴이 맞죠? 예. 예. 그래서 근데 RBC를 잘 높이려면 은행의 재무제표에 뭐가 높아야 되면 자본이 높아야 되죠. 예. 왜냐면 자본 비율이 높아야 이게 내 돈이니까 뭐 이렇게 좀 뭔일 튼튼해지잖아요. 생기면 근데 쓸수 있고. 부채가 많아지면은 이건 좀 허술해지는 거고 자본으로 조달한 게 많으면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BIS 비율도 자기 자본 비율이라 그래요. RBC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 자본을 계속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조달하잖아요. 그럼 이게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주주 가치가 희석이 돼요. 아 이게 계속 증자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기 네. 자본을 늘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뭘 해준 거냐면 야 채권을 발행해. 그런데 이게 약간 채권인데 만기가 없거나 혹은 만기를 발행자인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게 채권은 채권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으니까 자본처럼. 이것도 자본처럼 인정해줄게. 100%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를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신종 예. 자본증권. 그러니까 예. BIS를 맞추거나 RBC를 맞출 때 사실은 편법이에요. 그래서 신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코본드니 영구채니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것들이 대부분 은행이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BIS라든지 보험회사에 RBC를 맞추기 위해서 증자 대신 저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대략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림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흥국생명의 영구채인데 저게 언제 발행된 거냐면 2017년 11월 9일 날 발행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달이 된 게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에서 달러 표시채로 조달이 된 겁니다. 5억 달러를 발행했거든요. 글씨 부분만 조금 확대를 좀 한번 네.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만기가 없는 건 아니고 30년 만기로.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건 거의 영구채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5년 차의 콜 옵션. 콜 옵션이라는 건 뭐죠? 어떤 옵션이죠? 내가 발행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반대는 풋 옵션이죠. 저 콜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흥국생명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30년 만기로 발행됐지만 5년 만에 내가 만기 상환해 줄게 하는 콜 옵션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저기 들어가 있죠. 예. 왜냐하면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갖고 있는 거니까. 흥국생명이 5억 달러를 발행했어요.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콜옵션이죠. 네. 옵션이니까. 옵션이니까. 네. 예.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권리자가 누구냐면 흥국생명이에요. 만약에 저기 풋옵션이 있었다. 그거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야, 내가 30년 동안 계속 이자 받을 수도 있지만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거 사줘. 이게 풋옵션이잖아요. 네. 근데 저기에 붙어 있는 건 콜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풋옵션이 있으면 그 투자자가 자기한테 사줘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구채로 인정이 안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30년짜리니까 영구 뭐 이 신종자본증권 인정을 받았고 콜 옵션이 5년 차에 들어가 있는데 옵션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에서는 저 콜 옵션을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쵸. 계약 관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돈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그렇죠. 되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콜 옵션을 통상적으로는 거의 예외 없이 상환을 해주고 있었어요. 왜? 아니 그래야 사지. 30년 만기 채권을 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의 편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30년 혹은 만기가 없는 채권을 발행해 놓고서 계약 조건, 특약 조건에 콜 옵션을 딱 넣어놓고 이거는 내가 행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외 없이 계속 행사해 온 거예요. 아,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네. 근데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흥국생명에서 저 그거 안 합니다. 다음 달에.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네? 이번 달에. 네네. 그러니까 사실 법적인 의무는 저기서 뭐 새로 징계 없어요. 왜냐하면 콜옵션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매 3개월마다 저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특약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6개월 있다가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걸 공시를 어디다 했냐면 싱가포르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싱가포르에서 하고 이 채권이 싱가포르 채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잖아요. 대신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 이 콜옵션을 행사 안 하면 이자를 더 주게 돼 있어요. 그 이자 조건이 뭐냐면 아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채 5년짜리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5년짜리라고 본 거죠. 미국채 5년짜리 금리에다가 2.472%의 가산 금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채 5년짜리가 한 4.3 정도 되니까 이게 6.72%의 이자를 새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발행할 때는 4.4로 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 안 하는 페널티로 가산 금리를 더 많이 지급하는 대신에 만기를 연장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가상금리 준다는 것도 사전에 다 계약이 정한 거예요? 사전에 투자자들과의 계약 투자자들과? 관계에서 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5년 안에 상환 안 해주면은 이렇게 준다? 이거를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그냥 5년 안에 내가 해줄게. 해준다는 네. 걸 이제 증표를 보여준 건데 예. 그걸 네, 네. 스텝업 조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쓰면 약간 시장 외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건 일드가 얼마냐 이건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건데 그 일드가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네. 일드 YTM이라는 용어를 써요. 일드 투 머추리티. 네. 만기까지의 수익률이 얼마냐. 저거 만기까지의 수익률이 얼마냐고 하면 4.475예요. 근데 실질 만기가 얼마냐? 콜 옵션 때까지를 실질 만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네. 그래서 그거를 YTC, Yield to Call 이 용어를 씁니다. 이 YTC가 실질적으로 저 30년짜리 채권의 YTM하고 동일하게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5년 만기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30년 만기라고 30년 만기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한 번도 없었냐 이런 적이 2009년도에 우리은행에서 1월 달에 달러 표시 후순위채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09년도. 그러면 얼마 만이죠? 13년 만인가요? 네. 그죠? 그때 제가 그 채권을 엄청나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9년에 네,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IBK 이런 은행이 발행한 똑같은 채권을 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온 거예요. 보도가. 우리은행 안 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트 하나 보여주세요. 가격 차트. 네. 네. 지금 저 보세요.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의 가격이 그냥 파밸류 100에서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금시장 좀 안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 저렇게 떨어졌다가 저걸 공시했잖아요. 달러화 채권 발행 계획 취소. 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상환 안 해줍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190 뭐 여기 있던 게 85까지. 저게 코스닥이나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 채권 가격이거든요. 네. 저렇게 떨어졌다는 건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게. 네. 그래서 저 정도로 수직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채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해외에서 조달한 거거든요. 네, 뭘 위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흥국생명만 저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은행과 모든 금융회사는 저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네.
왜냐하면 은행 보험사들 다 BIS나 있어요. RBC를 맞추려고. 네. 근데 그것도 해외에서 저리로 조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흥국생명 외에는 저 채권을 만기를 다 상환할 거냐? 제가 볼 때 은행은 다 상환합니다. 은행은 지금 뭐 무조건 튼튼하니까. 그럼 보험회사는 흥국생명만 해당될까? 캐션마크가 있는데 다행한 거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이죠. 금융에서 보도자료를 어제 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근데 사실 2009년도에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음. 네,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벼락 맞듯이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라도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우리 금융당국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이 흥국생명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한테도 보조를 찌려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달러화를 조달하면서 BIS든 RBC든 이걸 맞추기 위한 해외 채권의 조달은 일단 스톱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유통물도 거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금융당국에서 다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력이 있는 그 지금 계획이 있는 이제 상환 계획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하나생명도 있고 KDB생명도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있고 이게 예를 들면 내년 4월, 5월, 8월 이렇게 콜이 돌아와요.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할 것 같으면 맞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도 우리은행이 안 한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은 뭐냐면 당국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그냥 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른 은행들은 우리는 콜합니다라고 발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고 실제로 어떤 은행에는 이사회 멤버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할 것 같으면 빨리 공시를 하시는 게 은행에도 좋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조치가 됐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움직이는 것과 별도로 네. 금융회사들도 이 부분을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저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는 콜옵션 행사할 계획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럼 미리 전합니다. 그러면 이 금융회사의 신인도가 올라가고 그 신인도가 올라가는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건 해외발이기 때문에 예. 더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흥국생명으로 한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우리 한국 금융회사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 개별 회사의 문제다라고 한정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옵션을 행사할 금융기관들은 먼저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아니, 같아요. 흥국생명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지금 못 갚은 거예요, 저거를? 일단은 저 달러 표시채를 갚으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달러 너무 일단 달러 비싸서? 조달 안 됩니다, 솔직히 현재. 예, 저 흥국생명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조금 이 지급 비율이 낮은 회사들의 지금 워낙에 이제 그 금융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안 된다기보다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긴 해요. 스텝업으로 해서 6. 몇 % 지급하면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시장에서 조달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줘야지 조달해서 갚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6개월 뒤에는 뭐가 좀 좋아져요? 좋아질 수도 있죠. 6개월 뒤에는 네. 제도가 하나 바뀌는데 갖고 있는 채권의 평가이익을 그 재무제표의 그 지급 비율로 인정해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게 사이에? 그게 좀 여유 있어진다. 근데 물론 그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6개월 뒤에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겠죠. 물론 또 법적인 권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게 다른 보험회사, 은행은 저게 볼 때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보험회사. 흥국생명 그러면 이거 말고 딴 건 또 없어요? 이 비슷한 것들은? 예를 들어 뭐 지금은 5억 불짜리인가 뭐 이렇게 채권이 있잖아요. 다른 채권의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는 제가 그 조사를 못했는데 흥국만 알고 있고. 아니 그건 뭐 찾아보면 알 수 찾아보면 있죠. 그래요?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흥국이 예를 들어서 2억 달러짜리가 뭐 한 두어 달 뒤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저 받쳐서 돌아오는 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텝업은 약간 징벌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5개월 이후에 스텝업으로 이게 확 올려버리면은 이거를 이렇게 높은 금리를 내느니 콜옵션 행사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래갖고 웬만하면 스텝업으로 안 가고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지금 스텝업 금리보다 발행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그래서 차트 하나 남아 있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아주 다행스러운 거는 저게 이제 왼쪽이 뭐냐면 2009년도 2월달에 우리은행이 조기상환 미행사를 공시했을 때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네. 크레딧 디폴트 스왑 레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게 우리나라의 신용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저게 확 올라가죠. 네, 공시하자마자 확 올라가죠. 왜냐하면 300억 안에 있던 게 거의 500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저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신용도에 영향을 줬다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갑작스럽게 했고 하나는 또 은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게 사실은 국영은행이었잖아요. 우리은행이 예. 민영화되기 전이니까. 근데 흥국생명의 조기상환 미공시 요 사태 보면 조금 올라가다가 저 위에 꼬리가 그렇게 확 쳐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저건 이제 비교적 우리은행보다는 소규모 금융기관이고 보험회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인지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저거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끝으로 있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흥국생명에 돈 빌려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산데 그렇죠. 거기가 흥국생명만 사진 않았을 거고 예. 국내 다른 또 보험회사든 뭐 금융기관들의 돈을 빌려주거나 이랬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스케줄이 그 사람들도 있을 거 꼬인 아닙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흥국생명으로부터 이번 달에 받기로 하고 또 자금을 이렇게 뭐 융통을 이제 했었을 텐데 그게 꼬여서 다른 회사들에게 갑자기 뭘 요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다른 회사들한테 갑자기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거야. 네. 아이씨 꼬였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펀드라든지 자기가 운용북에 스케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만기 상환 받아야지 5억 불 혹은 1억 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연기가 돼 버리면 이제 그 펀드 수익률 그거 하는데 이제 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태도는 이런 거죠. 야 다른 것들도 저럴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혹시 유통시장에 사자가 있으면 팔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가 그 동시에 누가 또 와서 나 이런 거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좀 사세요. 그럼 아이 내가 지금 그거 사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채권의 그 네네. 콜옵션 미행사가 사실은 투자자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저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 네. 그래서 빨리 저것을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걸 빨리 보여줄 필요가 네.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 부장님 기다리시는 또 시청자분들 많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박 부장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